어성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민, 윤부원, 최양희, 김동수, 이태열, 신금자, 박명옥, 노재하, 안석봉, 김두호, 양태석, 이미숙, 조대용, 김영규, 정명희, 한은진 의원 이상 16분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선민 의원과 도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 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3조와 4조에서는 통행료 지원과 거제 시장의 책무를, 5조와 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7조에서는 업무 협약 체결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과 타지자체 조례 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은 일부 수정에 의해서 동의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도 부침 사에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조문 읽겠습니다.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 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거제 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 다음 각 호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호 거가대교 거제 영업소, 2호 거가대교 가덕 영업소. 제3조 통행료 지원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에게 통행료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시장은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1항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시민이 소유한 차량 중 제7조에 의한 업무 협약에 따라 감면 대상 차량으로 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호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1호 자동차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2호 유료 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존 감면 차량. 단 통행료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3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4호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5호 사업용, 영업용 포함 및 임차 차량. 제6조 지원 기준 감면 횟수와 차종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차종은 도로관리청과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의 실시 협약에 명시된 차종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협약 체결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66호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 시민에게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하여 이연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을 통한 시민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복리 정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과장 박무석입니다. 금년 1일부터 주말 공휴일 통행 차량에 대해서 20% 할인 시행에 이어서 평일 거가대교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 일부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정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제3조 통행 지원 금액의 범위를 50% 이내로 수정하는 의견과 또한 시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5조 지원 대상을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일부 수정 의견을 제출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그 범위를 50% 이내로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유가 50% 이내면은 5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좀 맥스로 이렇게 잡아서 최대 50%까지 가능하다. 일단 결정이 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예.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마이크를 좀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를 좀 신청을 예, 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어서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과장님 말씀한 전 차량이라면 지나가는 차 전부 다 해당됩니까?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50%까지 하려게 되면 거제시 등록된 차량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전부 다 지금 지나가는 차가 되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부산시가 얼마?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게 비용 추계서에 대해서만 하나 물어봐요. 이게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좀 긍정적이라는 거지. 현재 도비를 부담하겠다라는 그는 확정은 아니죠. 그 일단 우리가 1200%로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간 8억입니까? 예, 지금 연간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비가 네, 이렇게 지원이 된다 하면 네, 네.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예상을 합니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잠시 좀 중지하고 하시면 안 중지 안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이게 저희들은 8대 1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파리 그제 경남도 예, 예. 우리 예, 8대 1 요구를 했는데
올 7월 1일부터 마창대교가 할인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63%가 창원시 차량이고 그 외 차량이 37%가 그 외 차량인데 지금 창원시가 63%를 지금 부담을 하고 그 경남이 37%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차원 남바 단 차량이 예. 63%니까 예. 우리 거만 부담하겠다 이런 것도 창원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 저희들 요구하는 거하고 창원시에 지금 그 도가 지원하는 거하고는 조금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행평성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리, 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한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이태일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 관계로 부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열, 최양희, 김선민, 신금자, 박명옥, 안석봉, 김두호, 이미숙, 조대용, 김영규, 한은진 의원 이상 11분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태열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태열 의원과 공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열입니다. 그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264호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거제 시민의 건강 정진을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보수, 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거제 시민의 건강 정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입니다.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 정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이나 해변을 걷는 것을 말한다. 2호 맨발 산책로란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 자갈길, 모래길 등을 말한다. 3.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1항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거제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 1항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보도계획 시 맨발 산책로를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등 1항 시장은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 맨발 산책로의 조성, 확충 및 정비 2호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보수 3호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호 맨발 걷기 관련 문화, 예술, 학술 사업 5호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6호 맨발 산책로 조사 및 맨발 걷기 좋은 길 개발 7호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게 지금 참고사항으로 지금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이 12월 7일 기준으로 66곳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 17곳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맨발 걷기 열풍이 불어서 각 지자체별로 앞다투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참고하시어 조례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어안번호 제264호 거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정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고자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원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국민건강정지법 제6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환경조성 등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정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이태열 의원님 대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의 거제들 그 고영 근린공원과 그다음에 사등 그다음에 구조라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맨발 걷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건강 정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금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그쪽 현장도 가시고 하셨는데 그 혹시 국비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저 특별교부세 1억을 지금 현재 교부를 그렇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 지금 내려오지 양안부에서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되어서 아직 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면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이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맨발 걷기 산책로를 좀 정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보니까 책자 만들 때는 41곳인데 49곳인데 지금 오늘 아침 현재 60여 건이 6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굉장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사조 2항에 한 보면 우리가 보도 계획 시에 보도의 30% 이상 조성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과장님 이게 가능하십니까? 우리 조례가 지금 그렇게 통과되면.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서에서 그 맨발 산책로를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냈었는데 이 부분이 30%가 어떤 무조건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30%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지금 지자체 전국적으로 막 이슈로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지금 현 있는 상황을 보완 좀 하고 만들고 지금 과장 계획이 어떻습니까? 맨발 걷기에 대한 계획. 예, 저희들 사실은 지금 이제 공원 자체가 그 우리 시관 내에 걸린 공원이 한 2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면적이 타 지역보다는 좀 작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독봉산 웰빙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장기 지금 현재 그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수립을 하면서 담을 수 있는 맨발 걷기를 담을 수 있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내년부터서 고양 걸린공원을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걷고 있는 구간 외에 또 그 위에 구간도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정비를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원을 계획하는 거 있잖아, 그지? 네네. 앞으로 할 계획은 분명히 좀 지켜주시면 좀 네,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그래 그래 하시고 그러면은 내년에 예산이 내년에 좀 다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몇 곳이라도. 예, 저희들 우선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금 지원받은 거는 우선적으로 지금 가니까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게 화장실이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족 시설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설계를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화장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그쪽 지역이 화장실 시설이 좀 어려워요. 거기가. 그게 산림청 부지에 어린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 이제 활용을 안 하니까 음수되어 있는 쪽에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급 자재를 하려니까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하수관로를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수 처리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좀 과하게 좀 그 토지 투자가 그 될것 회입 같아요. 관계는 어찌 됐습니까? 지금 이제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고현 걸린공원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그 지금 하반기에 그 고현 걸린공원 보상을 위해서 그 4천만 원 정도의 용역을 지금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뭐 저희들 그 추경 예산에 삭감된 보상비를 내년에 1회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보상 회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비는 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예, 도비는 도비 지금 확보, 이제 시도비 그 보조금으로 나오는 그 의원님 7천만 원. 7천만 원에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가 뭐 이약 교부세 1억하고 7천만 원은 확보돼 있다. 예, 그렇죠? 저희 또 이태일 예. 또 또- 위원장님 또 아들 3천만 원, 하고. 저희들 그 시에서 2.5천만 원. 예. 그거 그럼 하고는 되겠다, 조금 많이 그지, 그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할 예, 것 같아요. 설계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 충원따 위에도 그거는 뭐 일부러 조성을 안 해도 각자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밑에 거기는 분명히 빨리 속히 해서 시민들이 먼저 거기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외부 사람도 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바닷가 제가 5분 발언한 것처럼 바닷가에도 그 보면은 그 모래사장보다도 물이 약간 들어왔을 때 걷는 게 더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도
어디 바닷가를 선정해서 그래서 우리 관광객 유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또 일거리가 또 큰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예. 수고 의원님,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게 이제 저희들 공원가에서 이게 업무를 이제 받아서 하다 이렇게 보니까. 조례를 하고 예. 있는데 또 바닷가에 바다는 가면 어떻습니까? 또 해안 해안항만가에서 항만가에서 그지? 예. 근데 타 맞아요. 지역에서 지금 이제 바닷가에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저 주기적으로 아마 모래를 아마 엎어서 이렇게 관리를 아마 해야 될 것 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는 저희 과에서 받았지만 예. 그 사업을 집행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가 또 여러 부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예, 우리가 또 뭐 임야에 어떤 그 산책길에 뭐 또 맨발 걷기를 한다라고 하면 또 부서가 있는 부서에서도 관리도 해야 되고 예. 뭐 조례는 저희 과에서 일단 예, 네, 그 받았으면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뭐 어디라도 길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보통 그 사유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하던 데를 확보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바닷가에 항공 재정도 해주시면 우리 해양 항만가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도 멋진 게 하나 있고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데 하고 좌우에 우리가 계획하는 공원에 분명히 지켜주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겸장님, 예, 수고 많았습니다. 결국은 예, 우리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맨발 걷기 하는 곳이 한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 맨발 걷기 하고 있는 곳은 고현 걸린공원에 예, 지금 한 곳입니다. 한 곳이고 예, 뭐 바닷가는 자연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조라 그다음에 사등 예. 예, 이렇게 제가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에서 안 해주니까 자원봉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걷기를 하는데 내가 그 항만과에도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맨발걷기 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모래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 발 씻기 이런 게 이제 좀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물바지를 해달라 하는데 거기 사고 같은 경우는 물이 이제 관리하는 분이 수도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틀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항만과하고 공원과도 내가 하고 뭐 좀 이리 이야기를 해서 좀 지원해달라 하니까 뭐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항만과하고 이렇게 잘 좀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이제 밤늦게까지 뭐 걷고 이러니까 조금 살펴가지고 그 일전에는 또 뭐 보안등이 없어가 밤에 뭐 무서워서 못 걷겠다 이래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또 점검을 했어요. 도로까지 나와갖고 해가지고 일단 등은 다 고쳤는데 일단 어떤 건 뭐 이번에 우리 이태일 위원장님하고 이것도 저 신금자 의원님께서 업무 발언까지 하셨는데 거제시가 뭐 일단 시민들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좀 지원을 좀 많이 빨리빨리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양태석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먼저 우리 거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이렇게 대표 발의해 주신 우리 이태열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과장님 그 조금 전에 네. 그 우리 그 필요한 시설 요 말씀하실 때 하나 좀 더 붙이고 싶은 게 화장실하고 세족 시설 꼭 필요합니다. 그래 덧붙여서 신발장도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획에 다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뜨려서 그런데 그래서 예. 아까 그 말씀하실 때 혹시 또 그거 한가 싶어요.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뭐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도 하실 거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대구 같은 경우는 맨발 학교가 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참조하셔가지고 좀 이런 게 정말 그냥 뭐 아무 그냥 비용 없이 시민들이 그죠 뭐 건강하게 또 이게 또 이 뭐 어떤 병 같은 경우에는 100% 치유가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걷기만 함으로써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명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예, 우리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시기적절하게 맨발 걷기에 대해서 붐이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태열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과에서 또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4조의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관련해서 그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립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뭐 계획 수립은 이제 뭐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안 예. 되어 있고 저기 이제 공원 계획 수립할 때에 맨발 걷기 어떤 구간이라든지 이런 걸 넣음으로 해서 거기 아마 계획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 자원 연계 방안이라든지 관리 및 운영 계획, 이제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또 앞에 또 박명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 홍보 이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예, 우리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예.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제 뭐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그 이제 도시자연공원을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계획 수립 시에 그 맨발 걷기에 대한 부분 구간을 같이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공원 내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발 걷기 그 구간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자연공원 구역 4개 구역을 지금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총체적으로 담아서 또 하고, 지금 안 그러면 저희도 그제시 공원 계획 수립을 하면서 공원 구역 내에 어떤 구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담아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관 부서가 이제 공원과로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공원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이제 반영하는 형태로 수립하는데, 뭐 여기에서도 맨발 산책로의 경우 이제 공원뿐만 아니고 자갈길, 모래길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면 각각 그 항만과에서 그러면은 뭐 모래길은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제안입니다. 어쨌든 공원과에서 또 이걸 뭐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길은 또 항만과가 알아서 저렇게 이제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만큼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크게 세우는 데 있어서는 공원 부분에 한정되지 말고 주관 부서는 공원과가 되어지라도 그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항만과나 관련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좀 어떻든 총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적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노재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이태일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뭐 발의를 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방송에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좋게 평가를 하니까 전 지자체에서 이제 서로 해서 이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관광 그 자원이나 관광 사업 가지고 같이 연결하려는데 아마 이게 걷기 협회도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맨발 걷기 협회가 됐든 지금 기존에 일반 걷기 협회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표지판 같은 것도 이제 안전, 그 다음에 걷기 요령, 뭐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이태열 의원님 하여튼 예, 잘 이렇게 히트를 한번 쳐가지고 우리 또 건강이나 발전에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거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희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정명희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명희 의원과 산림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63호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제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거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 및 안제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제 3조에서는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제 4조 및 안제 5조에서는 기업 지원 계획,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제 6조 및 안제 7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제 8조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 일부 수정 동의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치 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 비용 축에서 성별 역량 분석 평가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거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생활주변 위험수목 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 이러한 주택지 등 생활 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2호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9호의 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제1항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는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소유자라 한다. 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1항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 제2호 추진 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제3호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제4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 지원 대상지 제1항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 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예산을 범위해서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 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호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존 관리해야 하는 지역. 제2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제3호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제4호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제5호 그 밖의 시장의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항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거제시 건축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 수목의 경우 보안 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시원사업 제1항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호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목, 죽은 나무나 큰 마른 가지의 낙뢰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의 위험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목,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자연적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목,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태풍, 폭우, 강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제2호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등 제1항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을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자라 한다. 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에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현장에서 만난 많으신 분들이 수목에 대한 건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위험수목.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263호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원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에서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할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위하여 신청인의 성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 임형호입니다. 현재 전국 44개소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무분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연 대상자를 예산 범위 안에서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 주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주변에 아마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그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통 그 44개소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했는 데상 있는데 그동안 만일에 조례 제정된 분은 그 지자체에서 국도비가 어디 좀 내려옵니까? 국도비보다는 네. 대부분 뭐 자체 사업으로 예, 이- 편성해가지고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간혹 이런 일을 저희들도 많이 보거든요. 저 나무는 뭐 정말 위험하다, 베어버려라. 과장님이 그동안 과장님을 하시면서 예. 뭐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 부분에. 그럴 예, 때 이런 경우에 좀 많이 봤죠. 예, 많이 예. 봤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 제정되기 전에. 그 대부분 보면 태풍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앞에 뭐 보면 이 보통 우리가 그 생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거목입니다. 예. 좀 큰 나무가 처음에 작을 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가다 보니까 이제 거목이 되다 보니까 넘어짐. 예 상당히 위험이 있고 뭐 지붕이라든지 어디 뭐 넘어지면 건물에 다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베도록 하는데 뭐 좀 작을 때 자기들이 뭐 비고 이러면 되는데 좀 세월이 흐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또 가지가 떨어지든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비도록 그럼 하는데 제가 이제 묻고 예. 싶은 거는 예. 거의 신고가 들어옵니까? 예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올 때 하지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산림과에서 뭐 이거 위험하다 해서 뭐 정리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네요. 아 그런 거는 예. 대부분 좀 없습니다. 없고 신고 와야만. 예 신고 뭐 이제 바람이 불고 나니까 위험하니까 예. 좀 배주십사 하고 이제 문의가 이제 들어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내도 뭐 경찰서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차가 예. 그냥 뭐 그 또랑에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일주일째 있어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럼 그 뭐 차주도 있을 거고 주변 경찰서도 있을 건데도 예.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도 그러는데 하물며 그 나무 넘어졌다고 해서 또 꼭 신고를 받아야 갈 것이 아니고 각 동에다가 한번 공문을 줘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그거를 그런 거 보면 즉시 까에다 연락을 해달라 이런 공문을 한번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 보니까 그 신청서 좀 쓰는 게 조금 까다롭다 그지? 예. 본인이 그지? 예. 신청서를 써야 뭐 지금은 현재로는 언급으로 그냥 까에다가 전화해서 이거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하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조례에 의하면 예. 예,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롭겠는데 이런 부분은 각 동에서 좀 도와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거제시에 이 나무로 인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뭐 실제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각 면 단위에 뭐 동 단위로 예. 지금 이 조례가 생활 주변 그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예. 대부분 이제 산하고
예, 연접돼 있어 가지고 뭐 나무가 넘어온든지 예, 그다음에 바람이 우리가 보통 태풍이 올 때게 예. 상당히 그 태풍이 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번씩 하다가 연락이 오는데 대부분 여태까지 한 3년 전에는 4년 전에는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일부러 재개를 했는데 그 위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막 그냥 하십시오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례가 지금 이제 개정이 되면 이제 발의되면 어차피 예산을 지금 이제 내년 예산을 좀 확보를 좀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 11월 예산을 확보를 해야 예, 되는 11월 거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지역은 이제 저 면단위 지역인데 작년에 보니까 이제 그 동부면 그 굴곡돌에서 나무가 넘어졌어요. 급하게. 예, 그래서 그 아침에 새벽에 뭐 전화 오고 가가지고 그 119하고 와서 나무를 처리하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게 신청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면단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볼 때는 한번 주기적으로 뭐 분기별로나 이 해서 위험한 지역은 사전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갖고 해서 이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나무가 지금 뭐 시내 쪽에는 뭐 가로수가 뭐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히 면 단위는 그런 게 많거든요. 뭐 태풍 한번 오면 뭐 거의 뭐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그러고 또 뭐 바닷가 쪽에는 특히 더 심하고. 지난번에 내가 그 우리 그 학동 같은 데는 그 아름다운 길 그 도로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나무를 좀 쳐달라고 내가 부탁 한번 드렸지.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치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그 차가 다니는 또 위험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잘 살펴갖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태풍이나 뭐 기타 풍수 피해를 볼 때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위험 수목이 그 또 피해를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불안해 뜨는데 적시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정명희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앞에 이제 우리 신금자 의원님과 양태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원 계획 안에 내용이 없어서 지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위험 수목 등 벌채 대상목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라든지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에 나무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이제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6조에 우리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험 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에서 가나다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른 지자체 광명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수목만 이렇게 해주거든요. 가슴 높이 지름에 이제 25cm 이상 이렇게 해서 대형 수목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으로 하면은 대형 수목이 아니라도 이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거의 보면 나무가 좀 큰 나무들입니다. 위주가 보통 우리가 뭐 직경이 25cm 이런 식으로 뭐 정해 놓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보통 한 25나 30cm 이상 되면 뭐 죽은 가지가 또 뭐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쓰러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 일단 명시로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저기 성별 영향평가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 거기에 각각의 항목의 남녀라고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남녀 영향평가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1호, 별지 2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해서 별지입니다. 별지. 우리가 한 거는 아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원님? 저는 반영시키는데 이제 요즘에 조례들이 보면은 보통 성별 영향 평가 검토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성별 영향 평가 이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왜 전문위원회에서 미반영 그래서 뭐 또 나무고 또 왜 또 전문위원들 존중하는 의미로 제가 원래는 넣었지만은 뭐 꼭 필요하면 다시 그걸 하면 돼서 그냥 따랐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319페이지 보면은 성별 영향 평가 개선 의견으로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1호 그다음에 2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실태 파악이라는 거기에 기준을 두고 전문위원실에서는 별지 활용 시 성별 통계 구분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저는 반영을 시킨다고 올렸는데 그래서 그 전문위원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뭐 따라줬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께 좀 여쭤볼게요. 이거 위험 수목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죠. 예, 좀 많습니다. 또 그에 관한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 합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일단 이어놨습니다. 예. 그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그걸 처리해 달라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전에는 처리해 달라고 하면 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그 모든 걸 이게 살짝 보면 전문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수목 제거를 하려고 하면 가지치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려고 하면 모든 그 지작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그러면 뭐 산림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수목 뭐 제거하는 그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일단 좀 배주십사 하고 뭐 그리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아마 민원이 좀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조례를 제정 전하고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점은 이제 요구로 더 많이 하겠죠. 요구가 많아진 거다. 예. 그 저는 이제 달라지는 점을요. 이제 집행부서에서 위험 수목 처리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예산에 뭐 이 조례 제정을 의식했어든 안 했어든 또 재료 제정이 되어졌기는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이제 달라진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조례가 제정이 위해 그런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자그만 아파트입니다. 빌라 20세대 미만 거기에요. 이게 태풍이 치면 이제 소나무가 커져 가지고 이 태풍이 치면은 낙내 번개가 치거나 이러면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대다수 거주하는 주민들이 뭐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노인들이에요. 대부분. 그럼 무서워서 또 이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부러지는 과정에 이제 전선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복잡하게 형태로 되어지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그래서 한번
뭐 그래 산림녹지과죠. 한번 같이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게 뭐 가지치기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큰 돈이 들더라고요. 큰 고가 사다리차 형태로가 필요하고 또 그게 사유지냐 아니냐 또 도로 경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점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제가 도로 경계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는 상황이고 또 사유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도 또 도로가 업무 인지 그다음에 예산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떠넘기거나 결국은 어찌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으로 갔어요. 한전에 가서 이런저런 이제 어려운 상황과 위험 요소를 이야기하니까 또 거기에서도 마땅치가 않아요. 가지치기하고 전선을 이제 새로 복잡한 형태를 준 것을 뭐 정리하는 수준으로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년이 지났어요. 또 이제 이게 번개 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또 가지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근데 시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한전에서 또 이게 조금 나무를 쳐야 된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는 수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 이제 이게 민원이 또 조례가 제정되는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조례에 있어서도 안정 취약에 지금 그동안 생활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그러면 이 안전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생활 주변에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을 또 선정하는 문제도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실태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기는 또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기도 할 테니까 지금까지 이제 민원이 제기되거나 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좀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요. 이 조례를 제정을 기하로 해서 한 번 더 좀 살펴봐 주시기를 이제 그야말로 안전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생활 주변의 위험 처리목의 위험 정도를 지금까지 있어왔던 민원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사고나 화재나 인명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상당하니까 저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 나서서 예산까지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참으로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를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한 조례다 이런 생각 듭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노재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그제시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들어오라 합시오. 집행부 발언. 네, 어서 오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그제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정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의안번호 275 그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제안 2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 정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에 재정 지원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법제처 입법 컨설팅 건관에 따라 시행규칙으로의 위임 규정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호의 상위 법령에서 시군구 조례에 위임한 재정지원 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3조 4호의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 정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안 제10조는 불필요한 시행규칙으로의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 운영자 재정지원조례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및 개선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향후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정 지원 대상인 비수익 노선과 관광객 등의 편의 정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비용 추계는 생략하였습니다. 85페이지 거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의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3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4호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 및 관광객의 교통 편의의 정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6쪽 신구 조문 대비표부터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성별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275 거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교통 편의 정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시민과 관광객에 대한 각종 교통 편의 정진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표준 운송 원가 해가지고 지금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내버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시외버스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외버스라면 우리 광역으로 다니는 우리 그 일반 경운역에 이런 데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 시외버스 이야기. 시외버스. 예, 그것도.
지금 우리 2000번 버스도 우리가 2000번 버스는 시내 버스의 일환인데 이 2000번 버스를 그 터미널까지 땡기는 이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시외 버스가 어느 정도 적자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자가 만약에 지금 현재는 흑자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는 없고 회비를 할 때 어느 정도 적자가 난다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보전을 조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외 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이 조례 조례 개정이다. 개정입니다. 선제적으로 일단 조례를 대응을 해놔 놓고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수익성이 없는 무슨 시외버스 이제 여객 터미널까지 연장을 하니까 손실이 우려되어지지 않느냐 더 그 반발을 의식해서 만든 선제적으로 조례라고 볼 수- 그다음에 대응한 거로 봅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 가는 그 버스 있잖아요, 광역버스 2000번 버스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의 근거도 되겠네요, 이게요. 당초에 2000번은 부산시, 경남도, 거제시가 합의를 하면서 이 지원을 하려면 중공영제에 포함되는 거입니다. 부산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은 지원 서로가 안 하는 걸로 하고 이 2000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2000번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제 버스 회사하고 그냥 버스 터미널까지 떼면은 적자폭도 조금 줄어들 거고 가장 큰 핵심은 부산시도 마찬가지 재정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물론 적자가 한 5억 정도 납니다. 2000번이 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이번에 땡김으로써의 적자폭을 조금 줄이고 기존의 부산시와 그 부산시 같은 경우는 거가대교 통행로를 63%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적자폭이 거의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도 어느 정도 그 정도 나왔고요. 저희들도 올해부터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00번 버스는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제외되는 겁니까? 예, 제외됩니다. 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국장님, 과장님, 이 2000번 버스 때문에 지금 그 YS 뭐 기념가이라든지 그쪽에 지금 관광객이 엄청 지금 또 편하게 온다 해가지고 아까 5억 적자인데 이거는 그 5억 적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관광객이 와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상세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의외로 이게 10몇 년 동안 노크를 했는데도 안 된 거를 우리 서울주구 기원께서 뭐 이걸 뭐 물론 뭐 쭉 오던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6개월 만에 이제 했다고 엄청 지금 좋아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저한테 한 서너 번 제가 또 엄청나게 이거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뭐 한 5억 정도 적자가 되겠지만은 그 5억을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우리 관광 수입에서 또 많은 또 흑자를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걸 좀 차질이 없도록 이게 지금 2000번이 하루에 몇 번 댕깁니까? 하루에 5차량을 5대하고 한 40번. 그러면 거의 뭐 시내버스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그동안 이 지금 시외 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도 이게 그동안 노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대가 너무 뺑뺑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조조정을 절반 이상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외 버스도 어느 정도 흑자폭으로 들었었고 우리 2000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M버스가 또 들었으면 시민들이 그제 시민들이 부산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교통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만은도 어느 정도 적자폭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부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인구 대비해가지고 지금 몇 배 차이입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 거제를 쉽게 방문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생각해야지. 24만하고 그게 한 370만 됩니까? 부산이? 330만 정도 됩니다. 그럼 벌써 그 엄청난 그 이제 막교환 하는 거 아닙니까? 막교환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래 따지자면. 어쨌든 강력권에 거제시가 포함됨으로 해서 네, 네. 이런 부분을 선제적 방금 조례도 어떤 관광객을 위한 이런 시민 편리한 교통도 새로 매너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재적으로 대응을 한 입장에서 이 조례도 개정을 그게 어디까지 전파되느냐면 해외에서 거제도를 오고 싶은데 부산 와가지고 2,000번 버스까지 타는 까지 다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산 인력만 우리가 혜택 보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부산으로 오는 사람들 또 수요까지 우리가 이제 낙수 효과 아닙니까 일종의.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화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뭐야 이 조례 개정의 이제 핵심적 내용은 이른바 지금까지 재정지원 대상에 없었던 시외버스를 이제 재정지원 대상, 지원 대상에 넣는 내용이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저는 2,000번 버스도 아까 그 중공영제 관련 대상에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경남도라든지 부산시 또 저기 중앙부처와 이제 협약의 근거를 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 여기에 있는 이 조례 개정에 근거하더라도 조례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원 맞습니다. 대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 점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수익성이 호전될 것이며 부산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의 지원에는 하지 않는 거 계획이다. 막 이런 입장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2,000번 버스가 아까 말한 해박의 건강 내용도 있지만 사실상 부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5억이라는 적자 폭이 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그 2,000번 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큰 어떤 뭐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뭐 여기에서 내가 결론을 내고 싶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2,000번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대상의 조례에 근거가 있고, 그다음 부산에서 지금 현재 뭐 이제 지원하는 내용은 아시잖아요. 네.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섣불리 뭐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고 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런 점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알겠습니다. 그 예. 지금 현재 이 부산시하고도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부산시가 조금 난색을 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다른 방법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그리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노재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재정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만난 버스 양대 버스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노동자님께서 뭐 4대 보험이 체납이 돼가지고 그 버스 그 운수 노동자들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도 못 받는답니다. 우리가 뭐 맨날 이렇게 수백억을 지원해 주는데 노동자들 체불임금 생기고 4대 보험도 못 내고 진짜 그런 부분도 그 도덕적 해인지 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개선이 돼야 돼요. 저는 그런 게 되지 않는 이상 재정 지원 만들리는 부분도 좀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갑갑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지도를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는 돈이 얼마인데 노동자들 4대 보험을 못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제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석봉, 이태열 의원 이상 두 분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석봉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석봉 의원과 시민안전과정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65호 그제시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민이 밀집되는 장소에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여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해 질식사를 방지하고 초기 골든타임의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방염 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비치 장소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방염 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비용 추계, 성별 영향평가 결과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시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거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아. 제1호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그럴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2호 안전교육이란 국민안전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방염 마스크 비치 등 제1항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거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소에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이하 방염 마스크라 한다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1호 시청사, 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등 포함 및 거제시의회 제2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거제시 출연기관 제4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제5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6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제7호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8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9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2항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방염 마스크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제1항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방역 마스크의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단, 교육 내용 구성 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역 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구성된 각 기관 및 시설에 방역 마스크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역 마스크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의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265 거제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 이 주요 내용 3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방역 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혼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방역 마스크의 비치 이유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 방지 및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뭐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뭐 재정 추세도 그렇고 저희들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검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럼 이 조례 되기 전에 어떻게 그 방역 마스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뭐 준비가 없었죠. 알아서 뭐 기관마다 방역 마스크에 대한 예. 지원은 없었고 그동안 예. 이제 취약계층에 뭐 예. 소화기를 뭐 보급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 보니까 우리 네 분의 의원님이 같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굉장히 늦어요. 우리 타 지자체에 비해서 106군데가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많이 늦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이제 경남에는 네. 이제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경남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경남 따지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렇긴 전국적으로.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제 6조에 보면 협력 체제 구축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관에 시청 아닌 다른 기관에 그 협력이 이게 잘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하고 또 홍보도 잘해야 되겠고. 그치?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그 비치 장소가 기간에는 어느 곳에 있다는 걸 아는데 홍보가 안 되면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반 가정입니다. 지금 이게 일반 가정에 뭐 우리 이태일 위원장도 현장을 가고 했는데 그냥 불이 나니까 본인이 불을 끄는 거예요. 그 마스크가 있으면 어느 정도 쓰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불이 나니까 또 욕심에 조금이라도 집을 그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가 질식해서 근래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마스크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심하긴 한데 그래 어느 정도는 마스크를 쓰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바깥을. 너무 그 공기들이 탁하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각 가정에는 홍보를 하면 자기 집에 좀 사람들이 필요하면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각각의 단독주택까지 예. 지원하는 건 그렇지. 상당히 시에서 어떻게 할 범위가 수가 상당히 없고. 넓고 예. 이게 조리가 만약에 사고는 통과된다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나잖아요. 예. 지금 문제는 거기서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명시된 보면은 거의 뭐 800개소가 넘습니다. 예. 요 조례 제정해서 그렇지. 이제 뭐 지원하게 예. 되면은 요 이제 어떤 지원하는 부분도 뭐 각 건축물의 규모나 예. 뭐 어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소방서라든지 이런 관계 예. 전문가들 의견을 참조를 해서 우리 아마 설치가 돼야 시에서는 될것 어쩔 수 없고 기간을 해야 되고 그지 다 가정지가 할 수 없는데 그 동사무소나 이런 거 좀 배치해 주면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 갖다 놔라. 집에 가정에도 좀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거 홍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우리가 화재로 인해서 안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근래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합니다. 예. 그 우리 사주에 보면 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예, 관련 기관하고 단체하고 연계해서 이게 방역마스크의 중요성을 홍보해서 가정에 좀 빛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한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네, 신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석범 의원님, 요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는 별도가 있습니까?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란 정의로 이렇게 내려놨는데 네. 별도 용도가 있는 방염 마스크입니까? 화재를 대피하기 위해서 자기 신체에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른 데는 긴급 대피용 방염 마스크라고도 많이 쓰는데 네. 굳이 화재 대피용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긴급이든 화재든 일단은 화재가 나면 어쨌든 방역 마스크가 보통 한 15분 정도에 이렇게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15분간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방역 마스크입니다. 그 방염 마스크는 필수는 아니죠. 우리 비치하는 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필수는 아니죠. 예. 소화기는 필수고. 그렇죠. 예. 우리 여기 16조에 따라서 인정받은 제품으로 하는데 인정받고 나서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 운영 관리에 대한 방법이 어떻게 이제 계획을 세울 겁니까? 예, 뭐 조례 제정이 된다면 요 이제 뭐 세부적인 부분은 예, 따로 뭐 계획이 수립돼야 될 부분입니다. 3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3조에 비치를 건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비치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에 있다고 표지를 부착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그게 이제 뭐 알기 쉽게끔 예. 당연히 표적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부착할 수 있다가 아니고 부착해야 한다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방역 마스크를 비치를 하면 더 비치한 장소라든지 이거는 알아야 당연하게 되니까. 알아야 예. 되겠죠. 예. 그러면 해야 된다가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해야 한다로 그러면 조정을 할까요? 뭐 할 수 있다도 어쨌든 이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게 앞에가 이제 건장할 수 있다기 때문에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부착했을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고 안 했을 경우에는 안 한다 이런 의미로 쓰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범 의원님. 예. 조례 뭐 어찌됐든 간에 안전만큼 더 중요한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지원이 내가 보기에 거의 그거로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 위주로 공공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내가 이거
쭉 다른 동네 조례를 보다 보니까 고양시의 조례를 보니까 2021년도에 할 때 아마 우리처럼 했나 봐요. 우리 그제시처럼 했는데 2023년 11월 17일 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신설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학교, 초, 중, 고, 대, 특수학교, 다중이용시설이라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뭐 이제 내가 보기엔 좋다고 인정을 하고 꼭 예, 필요로 하다고 다 그래서 사회 항상 공감을 하기 때문에 예, 항상 그렇다 조례는 보니, 최신 조례에 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뭐 지금 당장 그렇기는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다음이라도 만약에 운영해 보시고 개정이 좀 필요해서 좀 확대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거제시가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우리 3조의 우리 정형화의 비치가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법의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보통 211개에서 지금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153개소 그래서 아동복지법의 3조 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5개소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324개소 지금 처음 시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치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아서 이걸부터 설치를 하고 어쨌든 좋은 반응이 있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치원이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데는 저 빠져 있기도 하고. 그는 아마 이제 그거는 교육청에서 좀 해주면 좋은데 또 안 해주면 또 우리가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는 찬찬히 해보시고 확대를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양태석 의원님. 이게 한 번씩 보면 우리가 대형 화재가 날 때 보면 어떤 데서 나냐 하면 그 어른들 계시는 병원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납니다. 사실 우리 학교나 이런 관공서에는 불이 거의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계시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불이 한 번씩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데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안 의원께서 잘 인지하셔갖고 좀 필히 그 부분에 좀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화재 재난 발생 시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이런 분들이 성인 남성의 한 14배 이렇게 화재에 노출돼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이게 조례 발굴하고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